드디어 대망의 알프스를 넘는 날이 왔습니다. 쥐리히부터 산 좋고 물 좋은 스위스의 자연을 느끼며 보통 남자가 넘을 고타드 패스 시작점에 있는 작은 마을 와센에서 하룻밤을 잘 묵고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이 높은 산들을 넘고 넘어가야 합니다. 먼저 이번 코스를 한번 볼까요? 출발하는 와센에서 알프스 이남 이탈리아를 쓰는 칸톤인 티치노주의 주도 벨린초나까지 약 100km의 여정을 떠납니다. 알프스를 넘는 코스 중 대표적으로 스위스 동쪽의 코스인 고타드 패스와 서쪽의 생베르나르 코스가 있는데, 이 스위스 서부 코스에 관한 정말 유명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 보신 적 있죠? 위용이 넘치는 자크 다비드의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 바로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었던 코스가 이 생베르나르입니다. 이 사진의 밑부분을 보면 자신의 이름 보나파르트가 있고, 자신보다 과거 알프스를 먼저 넘은 한니발과 샤를마누 대제의 이름도 한쪽에 적어놨죠. 그만큼 자신을 이 위인들과 동격화하려 한 것인데, 물론 현재는 그들보다 더 유명해졌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나폴레옹은 노새를 타고 초라하게 알프스를 넘었습니다. 이곳 생베르나르 코스 꼭대기에 가면 1000년 전부터 수도원에서 운영하는 병원 및 숙박시설이 있었어요. 이곳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영화 베토벤으로 유명한 세인트 버나드 개를 이용했습니다. 눈 속에서도 사람을 잘 찾는 댕댕이죠. 바로 이 스위스 생베르나르 출신입니다. 간략하게 코스를 받고 유럽 자전거 여행의 최우선 목적인 알프스를 넘기 위해 진짜 출발합니다. 페달을 밟고 조금씩 올라가니 안개가 이렇게 쫙 깔려 있더라고요. 비도 막 내리고. 그래서 작은 터널 안에서 우비를 입고 비가 조금 그칠 때까지 기다렸거든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비를 맞으면서 그냥 출발 다시 했어요. 근데 이제 막 출발하니까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차량용 터널, 이제 당시 만들어질 땐 제일 긴 터널이었는데 고타드 로드웨이 터널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이곳 우리 칸톤 괜셴넨 지역에서 고타드 패스 반대쪽 티치노 칸톤의 아이롤로까지 약 17km로 이어지는 터널인데, 정말 차를 타고 가고 싶더라고요. 본격적으로 경사가 정말 심해져서 거의 끌고 올라갔습니다. 한 2시간 정도 끌고 갔다가 타고 갔다가 끌고 갔다가 타고 갔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쪽에 러시아 제국의 군사령관이자 마지막 원수였던 알레산드로 수보르프 기념비가 보였어요. 프랑스 나폴레옹의 군대보다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이곳 고타드 패스를 통과해 알프스를 전략적으로 퇴군하는 데 성공했던 그 장군의 기념비. 근데 그 당시 이제 희생됐던 러시안 제국의 군인들을 위한 기념비예요. 그래서 멀리서도 러시아 국기가 보이고 러시아 사람들도 많이 와갖고 이렇게 뭐 참배 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잠시 쉬는 동안 지나가는 열차도 보이고, 이게 1882년에 만들어진 고타드 기차 터널의 일부분이거든요. 이 험악한 산악 지형을 뚫고 터널을 만든 스위스인들의 의지와 당시 기술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경사가 이렇게 너무 심하니까 가운데 자세히 보시면 톱니바퀴가 이렇게 있어요. 선로에.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일반 선로랑 다르죠. 우리 조선이 1899년에 노량진에서 인천 간 경인선 열차를 처음 놨어요. 역사상 처음으로. 그거를 생각해보면 1882년 이 산악지형의 기차를 만들었다는 걸 보면 굉장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조금 더 가니까 제가 원래 이제 묵으려 했던 곳 있어요. 왓센 말고 안델마트라고 나왔는데, 왓센보다 더 큰 마을로 근처에 겜스탁 산인가? 예, 거기까지 가는 산악철도가 있어서 관광객들도 많아요. 여기 뭐 호텔도 꽤 있고 리조트도. 근데 이제 물론 한국인들은 이제 덜 가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가니까 조금 경사가 이제 낮아져 갖고 주변에 이제 보이는 알프스를 보면서 여유를 가지려고 하는데 바로 경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에서 볼 수 있듯이 경사가 정말 심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끌고 올라가면서 쉬었어요. 쉬면서 또 끌고 올라가고, 이제 멀리서 보니까 필드 트립 나온 이제 학생들도 보이더라고요. 계속 이제 끌고 올라갔죠. 끌고 올라가니까 서서히 만년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역시나 이제 체력은 뚝 떨어졌고, 그래서 계속 끌고 올라가다가 점심 먹을 때가 돼갖고 호스텔에서 뭐 이렇게 대충 싸왔던 음식으로 점심 때우고 있는데
저 멀리서 두 명이 자전거를 타고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가까이서 딱 보니까 50대 부부예요. 체력 엄청나죠? 그래갖고 50대 부부가 제 이제 태극기 보면서 이제 코리아 하면서 이렇게 엄지척 해주고 이렇게 날려주시고 가셨어요. 그래갖고 저도 이제 힘 받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날씨가 이제 어두워지면서 기온도 낮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옷을 껴입고 또 쉬면서 천천히 올라갔죠. 이렇게 끌고 올라가다가 드디어 고타드 패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내려갈 때 고프로로 영상을 찍으려고 꺼냈는데 이런 배터리 방전. 전날 체크를 못한 제 잘못이죠.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갈 때는 거의 급활강이에요. 그래서 알프스 설산을 보며 내려갔던 그 장관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고타드 패스 반대쪽은 이탈리아를 사용하는 티치노 칸톤. 반대편에서 고생하며 올라오는 라이더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가 이렇게 이탈리아로 내려가는 것보다 스위스나 그 독일 쪽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저는 너무 편하게 벨린초나까지 급 하강하면서 그냥 쭉 달렸습니다. 저녁 때쯤 이제 호스텔에 도착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나무가 조금 다르죠. 공기도 건조하고 꽤나 더웠어요. 이게 바로 어려서 배웠던 그 팬 현상 때문이에요. 팬 현상. 주로 알프스 남쪽 지중해에서 발생한 습기를 먹은 찬 공기가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면서 이제 더운 바람으로 바뀐 걸 이제 팬 현상이라 하는데, 실제로 알프스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는 바람도 팬 현상으로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이 팬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동 지방에서 태백산맥을 넘어 영서 지방으로 향하는 고온 건조 바람을 높새바람이라 부르고, 북아메리카에서는 이제 치누크라고 불러요. 이름이 이제 낯설지 않은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나라 육군도 보유하고 있는 이제 치누크 헬기의 이름이 같아요. 사실 근데 이 헬기의 이름은 미국 북서부 워싱턴주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사는 인디언에서 이름이 유래됐다고 해요. 이곳 벨린초나는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도시로 16세기의 스위스 연방에 속해졌습니다. 사실 그 계획보다 긴 거리를 왔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근처 호스텔로 갔어요. 이제 유스 호스텔이라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스위스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래갖고 남은 동전 다 쓰려고 하니까 정말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드로 계산하려니까 리셉션에서 계신 분이 괜찮다고 깎아주셨어요. 그래갖고 되게 감사했고 자려고 누웠는데 이제 갑자기 맥주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근처 펍으로 갔습니다. 이제 가면서 여기 동네 조금 봤는데 역시 이탈리아 문화가 녹아있는 지역이라 이제 쥐리나 루체른하고 이제 분위기가 진짜 전혀 달라요. 확실히 다르고 이제 펍에 가서 250ml 이제 스위스 맥주 이제 3잔 먹고 이제 아일랜드 맥주 1잔 먹어서 딱 4잔 마셨어요. 근데 2만 원 나왔어요. 역시 스위스는 비싸더라고요. 500ml도 아닌데 그래도 이제 막 오랜만에 쿵쿵 터지는 음악 들으면서 맥주 먹으니까 기분 정말 좋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다시 호스텔 돌아와갖고 스위스에서 마지막 날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어쩌면 유럽 자전거 여행의 최종 목적이었던 알프스 넘기를 성공하면서 뿌듯하기도 하고 뭔가 너무 허무한 생각도 들어서 이제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편하게 잠 잘 잤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이제 이탈리아로 향하는데 그 영상은 다음 편에 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